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하는 리더의 이야기, 경제재민촉의 박지원입니다. 주식이나 채권, 유가증권에 대해 공정하게 가격을 형성하고요. 안정적인 유통을 하기 위해 세워진 기관, 어딘지 눈치채셨을까요? 바로 증권거래소인데요. 우리나라는 1956년에 최초로 거래소가 생기면서 자본시장이 발달했고 반세기가 지난 지금 한국거래소가 세계 20위권에 들게 됐습니다. 여기에 발맞춰 거래소 설립 68년 만에 두 번째 거래소가 역사적인 출범을 합니다. 차세대 거래소로 한국거래소의 혁신을 이끌 넥스트레이드의 김학수 대표를 만나보겠습니다. 1차선 도로에 모든 사람이 다 익숙해져 있는데 갑자기 2차선 도로가 생긴 거예요. 8시서부터 저녁 8시까지 하려고 그래요. 12시간 동안 시장을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내 처음으로 두 번째 거래소가 설립이 됩니다. 국내 유일한 대체 거래소 넥스트레이드가 설립이 되는 건데 네네. 이 대체 거래소라는 것 자체가 낯선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요? 대체 거래소란 건 올터너티브 트레이딩 시스템이라는 그 미국의 용어를 번역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혹시 대체 자산 거래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오해를 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메인 거래소를 대체한다는 의미에서 대체 거래소라고 이렇게 이름이 지어진 거고요. 정확하게 보면 법상 그 다자간 매매 체결 회사입니다. 어렵죠? 예. 그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여기서도 같이 거래하는 그런 어떤 거래 플랫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소란 게 기능이 거래만 하는 게 아니라 IPO도 하고 시장 감시도 합니다. 그중에서 저희는 거래의 중심을 둔 어떤 유통 플랫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제일 좋고요. 그런 측면에서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제2 미니 거래소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거래를 중심으로 한 미니 거래소다라고 정의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좀 더 쉽게. 네. 제가 알기로는 이 대체 거래소라는 제도가 만들어진 지는 한 10년이 훌쩍 넘은 걸로 알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네네. 왜 이제서야 도입이 된지도 궁금하고 지금 출범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사실 이게 제도가 완성된 건 2015년에 자본시장법에 이런 어떤 대체거래소 시스템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벌써 한 10년 정도가 흘렀는데 그 사이에 사실 몇 번의 그 시도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그 시장의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고 또 규제가 조금 강했습니다. 그 사이에 한 10여 년 그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규제도 좀 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자본시장 규모도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거 처음에 2015년 그때쯤만 해도 우리나라 일평균 거래량이 한 8조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20조가 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어떤 그 거래소가 등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이 된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재작년 11월에 회사는 설립이 됐습니다만 실제 작년 7월에 이제 금융위로부터 인가를 받았고요.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그동안 시스템 준비를 이제 거래 시스템 같은 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얼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체 테스트 중이고요. 한 8월서부터는 증권사하고 같이 통합 테스트를 할 겁니다. 그리고 금년 한 11월 정도면은 저희가 이제 모의 시장도 좀 열어서 실제 뭐 실전과 똑같은 그런 어떤 상황도 좀 이렇게 테스트를 해볼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런 것들이 차질이 없이 잘 되면 내년 한 3월 정도에 오픈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타임 스케줄을 잡고 있습니다. 네. 과장이실 때부터 지금 대표가 되실 때까지 도입이 드디어 되게 됐는데 네네.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 발달에 있어서는 정말 큰 역할을 해준 거는 뭐 믿어 의심치 않지만 한편으로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딱히 없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지금 만약에 이 대체 거래소가 새롭게 생긴다면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 한 11, 2위권의 어떤 그 자본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자본시장 총 상품 규모를 그냥 단순 서메이션 시키면은 몇 년 전에 한 5천조가 넘었어요. 그리고 실제 일평균 거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20조 원이 넘고 굉장히 큰 규모인데 이렇게 큰 규모에서
실제 거래를 할 수 있는 그 플랫폼이 딱 하나밖에 없는 건 세계에서 참 드문 케이스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보면은 이렇게 정규 거래소가 많은 데도 있고 또 정규 거래소와 우리 같은 아까 미니 거래소라고 말씀드렸죠. 미니 거래소가 서로 이렇게 경쟁하는 그런 대부분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만 좀 특이한 경우였죠. 이제 저희가 사실 그런 속에서 거래소가 잘했지만 어떻게 보면 경쟁의 노출이 좀 적다 보니까 약간 변화에 좀 늦고 뭐 그런 또 어떤 지적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설립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어떤 양쪽의 어떤 기관의 긴장 관계, 즉 경쟁을 통해서 약간 소비자들의 투자자들의 선택지를 넓히고 또 접근 가능성도 높여주고 뭐 이런 것이 저희가 이렇게 설립된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거래 시간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속도라든가 또는 주문 방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의 개선이 있을 걸로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네, 방금 시간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네네네. 아무래도 가장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또 투자자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아무래도 시간 같을 것 같아요. 네네네. 지금 이제 한국거래소는 사실 뭐 단일가 시장이 있습니다만 그런 거 빼버리고 경쟁내면 보면 9시부터 3시 반이에요. 그죠? 이렇게 6시간 30분 동안 이렇게 시장이 열립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8시서부터 저녁 8시까지 하려고 그래요. 12시간 동안 시장을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피부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거래소가 열기 전인 8시부터 9시까지는 프리마켓, 그다음에 메인 마켓, 거래소 같이 여는 시간, 그럼 3시 반 이후서부터 8시까지는 이제 애프터 마켓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3가지 세션으로 나눠서 이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아무래도 저녁 때 이제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금년 초에 한번 설문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저희 거래 시간과 이제 거래 시간 확장과 관련해서 많은 그 투자자들 중에 60%가 넘는 분들이 거래 시간을 놓쳤다. 학업이나 또는 직장 그렇죠. 때문에 뭐 그런 어떤 그 응답이 많았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이제 설립이 돼서 저녁 때도 열고 그러면 아마 저녁 때 느긋하게 좀 이렇게 식사하면서 그리고 또 해외 정보도 좀 최신 정보도 업데이트 해가면서 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투자 문화가 좀 정착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도 해주셨지만 아무래도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께서는 이 거래 시간이 아무래도 맞물리기 때문에 거래에 전념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셨을 겁니다. 그 부분이 정말 피부로 와닿을 것 같은데 이 넥스트 다음 차세대라는 이름답게 이제 새로운 호가를 도입도 한다고요. 네네. 사실 이게 이제 우리 같은 조그만 거래소가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다양한 주문 방식을 갖다가 좀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그 투자자들이 여러 욕구가 있는데 그런 니즈를 갖다가 충족시켜줘야 돼서 우리가 사실 여러 가지 시도를 했지만 일단 초창기고 그래서 이제 2가지를 갖다가 도입을 하자. 그래서 한 게 하나는 중간가 호가고 스탑 지정가 호가라는 것입니다. 중간가 호가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조건의 매도 호가, 가장 좋은 조건의 매수 호가 이렇게 하면 거래는 안 되잖아요. 이게 갭 때문에. 이 가운데 가격으로 이렇게 이제 거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미드 포인트, 즉 중간가 호가로 해서 거래 체결을 하겠다라는 이제 주문에 한해서요. 그럼 이런 것들은 이제 거래 체결 가능성도 높아지고 그다음 가격 발견 기능도 높아집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이제 스탑 지정가 호가라는 거는 원래 이제 사전에 정한 가격에 도달하면은 자기가 요청한 가격, 그거보다 뭐 더 낮을 수도 있고 조금 더 높을 수도 있겠지만 그 가격으로 거래를 해달라.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좀 이렇게 쭉 이렇게 가격이 하락할 때 그 로스컷이라고 있잖아요. 그 손실 갖다가 이제 그냥 이렇게 딱 잘라내기 위해서 그런 거를 위해서 기관들이 조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호가거든요. 이런 걸 도입합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 같은 개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가장 관심이 가는 거는 이 체결 수수료거든요. 작은 비용처럼 보여도 거래가 잦으신 분들께서는 이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 체결 수수료 상당히 인하를 한다라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 인하하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사실 뭐 거래소 수수료가 아주 비싼 건 아닙니다. 한국 거래소도. 그렇지만 또 저희는 그거보다 더 낮춰서 즉 한 60에서 80% 수준 정도로 즉 20 내지 40% 낮추는 그런 수수료를 갖다가 이렇게 지금 책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주로 매매 체결을 전문으로 그쵸. 하는 네. 저 미니 거래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상장이라든가 시장 감시라든가 어떻게 보면 조금 인력이 많이 투입되는 분야는 한국 거래소가 대신해 주거든요. 물론 뭐 소정의 비용은 내겠지만요. 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비용을 좀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 절감한 거를 투자자한테 돌려드리겠다. 그러니까 저희는 좀 싸게 하겠다. 뭐 이런 거고요. 뭐 해외 보면 호주 같은 경우가 이제 저희랑 비슷하게 비슷하죠. 메인 마켓 ATS 있다가 ATS에서 좀 수수료를 낮추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라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네네. 이게 주식 시장에서 잊을만 하면 떠오르는 문제 중 하나는 시세 조정인데요. 네네, 그렇죠. 넥스 트레이드에서는 시세 조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사실 굉장히 저희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시장 감시는 기본적으로 한국 거래소가 합니다. 저희를 대신해서 해주긴 하지만은 사실 저희는 이제 이렇게 작은 거래소 보니까 유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그마한 어떤 그 어떻게 보면 매니플레이션이랄까 이런 거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아주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가지 세션이 있는데 메인 마켓은 거래소랑 같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한국 거래소에서 무슨 액션이 있으면 저희 그거에 따라 같이 조치를 취해 줍니다. 뭐 거래 정지라든가 어떤 VI가 발동된다든가. 근데 다만 이제 한국 거래소가 쉬고 있을 때 프리마켓하고 애프터마켓은 조금 다르죠. 그래서 그쵸. 저희 나름대로 메인 마켓에 준하는 어떤 그런 그 안정화 장치 또는 매매 정지 제도를 갖춰가지고 있을 수 있는 어떤 그 시장의 어떤 그 조정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미리 좀 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규정을 다 만들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국내에서 네네.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 아무래도 더 어려우실 것 같은데 네네. 저희도 그래도 덕분에 더 안전하고 편안한 거래가 기대가 감사합니다. 됩니다. 아직 근데 출범 초기라서 네네. 분명히 어려우신 부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네. 뭐 예를 들어서 현행법상 매매와 뭐 체결만 가능한 기능이 있다라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 네네.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떻게 보면 매매만 이제 매매 체결만 포커싱을 하기 때문에 이게 뭐 일단 업무는 사실 조금 좁습니다. 한국 거래소에 비하면 할 수 있는 그 활동 범위는 적지만 그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용이 적다든가 하는 나름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굉장히 빨리 움직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장점을 이제 극대화시키면서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좀 좋은 걸 또 개발을 나가야 되겠죠. 좀 장기적으로 보면은 사실 해외의 그 어떤 저희 같은 미니 거래소들은 정규 거래소가 할 수 없는 역할들을 조금 보완을 해줍니다. 아무래도 덩치가 큰 거래소는 시장 변화에 조금 잘 못 따라갈 수 있잖아요. 움직이려면 좀 큰 배도 왜 오래 걸리잖아요. 돌려면. 그쵸. 그러나 저희는 쾌속선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변화에 민감하게 이제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뭐 새로운 상품도 조금 거래소가 못하는 것도 좀 한다든가 이런 것도 앞으로 계속해서 저 정책 당국하고 이야기를 좀 해나가야죠 이제. 네네. 그리고 원래 작은 고추가 더 맵다고 하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투자자들이 그리고 많아야지 이게 네네네. 더 활성화가 될 텐데 네네. 인지도 측면에서는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처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안정적인 시스템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구축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빠르고 안전한 거래를 갖다가 하는 게 목표입니다. 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조금 아까 낮은 수수료, 빠른 속도, 다양한 주문 방식 이런 것들을 제공해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조금 마켓 쉐어가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떤 그런 영업 기반을 만들고요. 또 중요한 건 이제 지난번에 저기 5월 초에 금융 당국에서도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발표를 하면서 이제 ETF나 ETN 같은 것도 우리한테도 허용을 해주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저희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어떤 새로운 상품도 저희가 취급할 수 있으면
저희의 뭐 비즈니스 모델 갖다 정립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테고, 가이드라인이 나온 대로 바로 준비를 할 거고요. 또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거래소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어떻게 새로운 생긴 혁신적인 유통 플랫폼으로서 이런 것도 해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렇죠. 뭐 그러면 또 시장에 또 어떤 새로운 수요도 창출할 수 있고, 그래서 뭐 저희 또 마켓 쉐어도 좀 늘릴 수 있고, 뭐 이런 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도 더 매력적인 거래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야죠.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회 그리고 금융결제원, 해외 금융기관에서도 근무를 해오셨는데 말 그대로 국내 자본시장 발달의 산 증인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자본시장이 얼마나 많이 변했을까요, 그동안? 사실 자본시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규모가 굉장히 커요. 지금 뭐 세계 라프하게 한 세계 10위권이라고 그냥 늘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이런 데서 이제 거래소도 이제 새로 생기고 그러고 있는 거고, 제가 또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아주 자랑스럽기도 하고. 맞습니다. 뭐 그런데 글쎄요, 뭐 이렇게 제가 이제 그동안 경험해보면 자본시장이라는 데는 결국은 어떻게 보면 기업은 좀 좋은 상품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잘하고, 또 투자자들은 좋은 상품에 투자를 해서 좀 자산 증식도 하고, 이런 게 자본시장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데서 결국 어떻게 보면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이나 그러니까 증권사 같은 금융권이라든가 또는 저희 같은 유통 플랫폼이 다 이렇게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좋은 상품을 갖다가 만들 수 있는 기초 여건을 제시해 주는 거죠. 네. 일단 뭐 기업이 장사 잘해야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뭐 그것처럼. 네. 또 금융권은 나름대로 그걸 가지고 좋은 상품을 만들어내야 되는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리스크도 좀 줄이고 이렇게 수익률도 좀 높일 수 있는 거,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복합 상품을 만든다든가, 또 그것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저희 같은 이제 유통 플랫폼이 이거 갖다 잘 유통을 시켜줘야지 또 이렇게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수 있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업과 금융회사나 저희 같은 유통 플랫폼이 다 같이 같은 이렇게 노력을 하고, 그러야서 자본시장이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또 이렇게 하나의 유통 플랫폼을 또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서 투자자들에게 좋은 어떤 기회를 할 수 있고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다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대체거래소 등장 후에 복수시장 거래로 인한 투자자가 겪는 불편함들도 혹시 있을까요? 불편함이 있으면 안 되죠. 더 좋아져야죠. 뭐 그런 거라고 봐요. 내가 어디를 선택할까 막 고민해보면 그것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냥 주문 내면은 좋은 데 가서 체결되면 불편하지 않잖아요. 더 좋아지는 그렇죠. 거잖아요. 우리 택시 탈 때 어디 가주세요 하지, 어느 길로 해서 꼭 가주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기사가 이제 뭐 내비도 보고 뭐 이렇게 보고 좋은 데로 갑니다. 빨리. 저희도 비슷하다고 봐요. 증권사에 주문 내면은 당시에 가장 좋은 조건과 거래 가능성을 고민을 해가지고 증권사가 이쪽으로 보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제가 꼭 반포대교를 건너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넥스트레이드에 주문을 해주세요 이런 선택도 가능합니다만, 기본적으로 투자자는 고민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주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는 곳으로 주문이 갑니다. 그래서 증권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의견은 반영할 수 있대 또 최적의 그렇죠.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인데, 네네. 출범 과정에서는 혹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이게 좀 어려웠습니다. 이게 딴 게 어려웠던 게 아니라 사실 이제 단순하게 기관 하나 이렇게 회사 하나 설립해서 그냥 새로운 일을 한다라는 거를 떠나서, 이제 그동안 아까도 이제 뭐 질문 주셨습니다만 그동안 우리나라 60여 년 넘게 단일 거래 시스템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1차선 도로에 모든 사람이 다 익숙해져 있는데 갑자기 2차선 도로가 생긴 거예요. 도로 하나만 노는 게 문제가 아니라 2차선 도로를 갖다가 잘 달릴 수 있게 하는 관제 시스템도 필요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독점에서 경쟁으로 가다 보니까 모든 시스템을 다 이렇게 새롭게 좀 바꿔줘야 돼요. 정책 당국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거고 저희도 이제 막 증권사하고 같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막 같이 고민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새로운 거예요. 가보지 못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려웠어요. 되게 지금도 아직도 이제 사실 시행착오를 계속해서 거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생각보다 어쩔 때는 이렇게 진도가 이렇게 안 나가지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새로운 어떤 새로운 여기서 혁신이 있으니까 뭐 그런 혁신이라는 그런 모토로 해서 저희가 좀 이제 또 새로운 길을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그만큼의 결과는 확실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야죠. 과거 ECN 증권과 같은 실패 사례도 있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요? ECN이 사실 2001년도에 설립된 야간 전용 그런 그 거래 플랫폼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한 3년 반 만에 문을 닫았어요. 당시에 뭐 야심차게 출발을 했습니다만 이제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거기는 경쟁 매매가 아니라 그냥 단일가 매매 시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참여율이 굉장히 적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ECN이 새로운 아이디어로 저녁 때 야간에 시장을 열어보자라는 취지 출발했지만 곧 문을 닫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저희 출범할 때 혹시 저희 넥스트레이드도 혹시 ECN의 그 전철을 밟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어요. 물론 네. 저도 사실 그걸 늘 신경 쓰고 그러나 저는 출발점은 다르다고 봅니다. 저희는 경쟁 매매 시장이고 어떤 그 단일가 매매 시장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물론 저희는 뭐 24시간 돌아가는 건 아니고 아직까지는 저녁 거래만 하는 거죠. 해보면은 뭐 이제 조금 더 그래도 ECN과 다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달라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르기 위해서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합니다. 각오 한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사실 제가 이제 회사를 갔다가 처음에 왔을 때 3가지를 모토로 이제 내세웠습니다. 빠르고 그리고 안전하고 안전이 먼저인 거예요. 안전하고 빠르고 네. 그다음에 혁신적인 시장을 만들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안전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제 프로그램을 갖다가 아주 정밀하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물론 빠른 건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고요. 또 새롭게 출범하는 그런 거래사 보니까 기존 거래사하고는 좀 달라야 되죠. 말씀드렸듯이 뭐 저녁 때 거래한다든가 이런 것도 하나의 혁신이라고 또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조금 더 혁신적인 서비스를 갖다가 좀 더 제공하려고 나름대로 저희 회사 임직원들이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넥스트레이드의 성공적인 출범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네, 창조적인 파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도와 또 혁신 초반에는 항상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대중화되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데요. 68년 한국거래소의 독점을 깨고 시작하는 차세대 거래소 넥스트레이드의 출범과 안착까지 시청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김학수 대표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